이낙연, 이재명 두 일종의 양강이죠. 민주당 후보로서는, 대권 후보로서는. 근데 25, 26 전남북, 광주 전남북 호남 대첩이 지금 예.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호남에 다 총동원된 것 같아요. 예. 캠프가 사실상 광주로 옮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, 이재명 지사도 그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40여 명이 지금 동원이 됐고, 이낙연 측에도 마찬가지죠. 예.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전부 가동해서 각 시군구에 내려가 가지고 이 특별활동을 벌이는 것 같은데, 이 호남 대체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? 호남에 어떤 민심 변화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거기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?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지만 전남지사 아닙니까? 예,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고도 있고,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사퇴하고 한마당이니까 호남 쪽의 정서는 아무래도 그 이낙연, 정세균 이쪽으로 좀 더 기울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호남에서 볼 때는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. 뭐 울산이나 제주 이런 데서 졌다가 광주에서 한 방에 뒤엎었거든. 그렇죠.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로 계속 완전히 승기를 잡아가지고 됐단 말이죠. 그때까지만 해도 노무현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는 사람이 적었지. 예. 예, 이인재 씨가 가장 이제 유력했고 이런데, 이번에도 호남 측에서는 어떤 그런 균형 감각을 호남에서 발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, 왜냐하면 너무 기울어졌거든. 네, 그러니까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까? 누구를 선택할까요? 그러니까. 지금까지는 뭐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 왔었던 것이 사실이고, 호남에서도 그러면은 호남에서는 한쪽이 대장동 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판단하에 호남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, 이 문제이죠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동안에 지금 53% 이상 그 누적 득표율을 보이고 있잖아요. 이재명이 53.71%, 예. 그러니까 이낙연이 32.46%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얻은 표는 28만 표고 이낙연은 17만 표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중에 호남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당원이 20만 4천 명 정도 되는데, 이게 28.3%입니다. 예. 그래서 호남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. 호남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결선 투표로 보낼 것 같습니다. 호남 민심은. 왜냐하면 한참에 너무 무너지는 것을 호남 거기 투표인들도 생각할 때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생각이 들 거고, 일단 끝에 가서 1대1로 해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뭐 결정돼서는 되겠냐는 이런 인식 또 의식 같은 게 있을 테니까, 그야말로 균형 감각, 전략적 투표를 할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. 아마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 측이 상당히 호남에서는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예. 특히 친문의 핵심이었던 홍영표, 김종민 의원 등이 지금 신동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낙연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이번 대장동 사건의 배후에도 여권의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의 이 손이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. 예. 역시 이 민주당 과거 전당대회라든가 또 이런 대권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은 드라마틱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을 통해서 대선 분위기를 확 잡아가는 그런 전술들을 많이 써왔거든요. 예.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재명 측에서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있고, 사실은 총리 자기 입으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. 사실은 가만히 있다는 자체가 방조하는 것밖에 더 돼요.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라도 호남에 거기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더 친문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. 사실 따지보면. 왜냐면 거기가 문재인 정권의
바탕이잖아요. 예.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지. 이재명 성남시장 그 경기지사 이렇게 하면서 가만 보니까 말이지. 그 엄청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 그 주도적으로 해놓고 말이지. 그래가지고 큰 엄청난 벼락부자 만들고 이 세상에 이래서 됐냐는 그런 배신감을 느낀 사람도 많을 거예요. 그러면 이 대장동 그 개발 사업 자체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호남 쪽에서는 이낙연 후보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.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한 번은 아마 제동이 걸리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또는 이제 과연 결선 투표를 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의 변수가 이제 추미애 변수입니다. 예, 예. 정세균 전 총리는 드롭을 했어요. 그 표가 또 어디로 갈 건가. 뭐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 출신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표가 과연 이낙연 쪽으로 많이 흘러갈지 그것도 변수지만 추미애가 예상외 선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를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? 4등으로 밀려나 버린 거 아닙니까? 추미애한테 밀려가지고 추미애가 지난번 1차 국민선거인단 거기서 11.67%를 얻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추미애 변수 이게 결선 투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추미애 전 장관이 그 말한다든지 또 정책적인 뭐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건 이재명 쪽하고 유사한 측면이 많잖아요. 그런데 지지층도 많이 겹치죠. 지지층도 겹치죠.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친문도 핵심 중에 자기가 항상 친문의 핵심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보면 또 이낙연 전 대표 이쪽에도 겹치고 있는데 만약에 결선에 가게 되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제 떨어졌다 치고 그 다음에 이재명, 이낙연 양자 구도가 된다 칠 때는 추미애 그 지지하던 표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표가 이낙연 쪽으로 가지 않을까. 추미애가 캐스팅 보트를 예. 준다고 봐야겠죠. 그렇죠. 예. 지금 수도권이 33만 명인데 이게 46.1%입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호남과 수도권 이게 74%예요. 74.4%입니다. 정확히는.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 밤전에 어떤 기회를 이낙연이 잡는다면은 수도권에서 또 호남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많은 거예요, 호남이.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한번 해볼 수 있다. 그래서 뭐 설사 1등은 못 온다 하더라도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추동력을 가지면은 나중에 추미애가 꼭 뭐 이재명 후보 그렇죠. 그쪽에 설하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? 예, 없는데 호남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호남 거기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 분위기가 수도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. 특히 서울로. 46%가 여기로 이어지니까 그 점에서는 이 상당히 이재명 지사도 지금 호남에다 정말 전력 투구하는 이유가 거기 분위기가 가버리면 서울 분위기도 갈 수 있거든. 예,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1대1 그 이낙연하고 1대1 구도가 결선 투표가 되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거기서 호남에서 표를 좀 잃어가지고 50%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1대1 구도가 됐을 때는 추미애 지지 세력 중에 아마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죠.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과거 DJYS 때 또 그 당시 DJ가 된 것은 이철성이가 그쪽으로 딱 그때 지지를 해주니까 그렇죠. YS가 안 된 거 아닙니까? 대권 후보가. 그러니까 추미애가 얼마든지 캐스팅 보트를 질 수가 있고 추미애의 의사결정에 지금도 이 추미애 지지율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겹치는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판에 문심이 작용을 하는 거죠. 이때는. 근데 지금 그리고 추미애는 지금 다음에는 총리는 나야.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.
집권을 하면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재명하고 저기 추미애가 겹친다는 건 서로 그야말로 사이다 발언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작용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말 분명히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지지층이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문 이렇게 될 때는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하던 세력이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결시켰습니까?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결시켰습니까? 그런 이낙연은 어쨌든 뭐 친문 적자라고 자기가 주류는 아니지만 범친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? 이 정세균 전 총리랑 다 범친문이지만 이재명은 누가 보더라도 비거지거든요. 아니지. 예, 친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. 이낙연 전 총리는 계속 나올 때부터 계속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래가지고 완전히 적자 행세를 했거든요. 예. 그런데 그러면 추미애를 지원하던 사람들 보면 아주 골수 친문들이 많단 말이죠.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그거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은 자기가 직접 뭐 진두지휘를 하면서 우리 누구한테로 가자 할 필요도 없이 전체 판세를 두고 볼 때는 추미애 장관 지지 세력은 그 속에는 만약 1대1이 되면 이낙연 쪽으로 갈 사람이 많다. 이 뭐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. 예. 25, 26일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여부가 앞으로 여당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